자,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쌍을 집어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로 자리 이동하셔가지고요. 쌍이란 말은 최소한 몇 명이죠? 2명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쌍을 맺고 있는데 쌍을 못 맺고 있는 분을 불쌍하다고 그럽니다. 불쌍한 사람이 없도록 좌우로 이동하셔가지고 쌍을 이렇게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 뒤로도 괜찮으니까 자기 쌍을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시면 불쌍을 면하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되겠죠? 자, 쌍 만났습니까? 자, 우리 쌍끼리 서로가 이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겠습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요. 요즘 어디를 둘러봐도 예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쌍하고 이렇게 얼굴을 딱 바라보시면서 그대를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인사해 줍니다. 서로 시작. 혹시 중간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제가 요 인사시켜 보면 그날 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수준은 전국 어디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아주 최고의 청중들입니다. 자, 요런 인사시키면 되게 남자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어떤 경우는 막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내가 이런 게 시켜서 안 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있죠. 되게 남자들은 표현하는 게 불편해서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어색해하고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라서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민망해서 못하겠다, 내향성이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들어가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들 위해서 제가 4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납니다. 이걸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시작. 자, 이거 손 모양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눈을 최대한 크게 뜨시고 목소리를 약간 높여서 우와 밥맛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서로 보시면서 우와 밥맛. 그 다음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이번에는요 아싸 살맛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자,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교류 분석 심리학을 만들면서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용어로는 스트로크란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존재 인지 자극이란 말을 쓰는데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감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감탄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데요. 감탄은 2종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외재적 감탄사 우와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나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보는 풍경마다 전부 다 우와를 유발하는 것들이죠. 예쁜 꽃을 볼 때 뭐라고 감탄하지요? 가끔씩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감탄해요? 저 맛있는 밥상을 받을 때 우리 뭐라고 감탄하지요? 그렇죠. 이걸 외부로 나가는 그런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저도 강사 입장에서 수많은 단체 강의를 가고 오늘 오전에도 강의하고 왔고 저녁에도 지금 무대에 서게 됐지만 무대에 딱 서면 청중들의 외모 수준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외모 수준이요, 이 그룹이 가장 탁월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치 없는 그룹은 처음 봅니다. 자, 이때는 우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와라고 한 거니까 뭐라고 하셔야 되죠? 아싸라고 하셔야 돼요. 장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강의를 가보지만 무대에 딱 서는 순간 이 청중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한 그룹은 처음입니다. 자, 이때 아싸를 외치는 것을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외부로 나가는 걸 외제적 감탄사, 우아라고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는 건데 바깥을 향해서 우아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자존감이라고 그럽니다. 셀프 이스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오늘 이제 강의 듣는 거니까 여러분, 남들이 자존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칼날을 딱 세우시고 무식하기는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자, 남들이 무슨 자존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 그걸 외부로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요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2000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존감이 들어갈 자리에 아싸를 외치는 거, 요걸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써요. 셀프 에피컷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능력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우아라는 감탄사보다 아싸를 유발하는 감탄사가 훨씬 더 행복하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자존감 이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지금 부모 자식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맞아요라고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일단 모든 심리치료의 모토는 표현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발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치 심리적 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비는 간단하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배변하면 되죠. 속마음의 변비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발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는데, 이럴 때 맞아요 라고 소리를 크게 내주시면요, 본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가질 겁니다. 게다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옆 사람을 도와주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교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의 만족도는 금메달의 만족도, 그러니까 은메달의 만족도는 동메달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급수는 누가 높아요? 은메달과 동메달 중에? 은메달이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런데 만족감엔 은메달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가운데서 손을 쫙 흔들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은메달은요, 금메달을 째려보면서 아까워라, 저거 내 건데, 저거 이 인간만 안 나왔어도 저건 내 건데 진짜 이놈의 인간은 은퇴도 안 하냐, 그러면서 금메달을 원망하거나 본인의 부족을 한탄합니다. 연습 조금만 더 할 걸, 살 조금만 더 뺄 걸, 아까 겨루기 할 때 확 하면 들이밀 걸, 그냥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동메달은요, 지도 같이 손을 쫙 흔들어가면서 오늘 까딱 잘못했으면 메달 못 딸 뻔했다. 그래서 동메달의 만족도가 금메달의 만족도보다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표현을 하고 할 때 소리를 마음껏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자식이 부모보다 상전된 나라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들은 천한 것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식 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렸고요, 집집마다 상전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모시는 듯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치요? 이게 과도한 심리학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1980년대부터 모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병리적 인간을 연구하겠냐,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연구해가지고 벤치마킹하자, 이런 운동들이 만들어졌는데요, 1980년도에 태동이 되어서 90년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2000년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행복심리학 또는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2002년도에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포럼 속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근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못을 박았어요. 2002년도면 몇 년 전이죠? 최소한 15년 이상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능 수준이 고래하고 똑같다면 칭찬 계속 하십시오.
사람은 칭찬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칭찬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때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가 좋아서 푹 빠져서 일 속에 파묻히는 것을 몰입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몰입에 빠져서 본인이 좋아서 한 건데 외부에서 보상을 주면 그 기쁨이 더 사라지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자녀라는 상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가 2008년도에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독서 교양이 되게 높다고 얘기할 겁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조립을 완료했더라도 사용이 바로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요.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쓸만해지고 20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다 소리 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시면 그때 고장 나버리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심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시면 딴 데 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두시는 게 훨씬 좋은 것은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요. 가끔씩 도적 방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사용할 때는 기능이 잘 안 되지만 어쩌다가 자식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무심코 눌렀더니 작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써서 같이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내 사용 설명서,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이럴 때 여성들이 아싸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창조 순서가 나오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창조되죠? 남자인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여자인 하와는 뒤에 창조가 되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인가요? 성경적으로 잘 보자고. 일단은 자, 요 멘트 다시 하니까 여성분들은 아싸라고 해줍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사용할 때 직접 버튼 누르시면 망가집니다. 여자를 사용할 때는 리모컨이나 음성언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직접 누르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자가 망가졌을 때 남자들은 본인이 고치려고 절대 애쓰지 마십시오.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찬양대 한다고 같이 모여있고 구역 모임 한다고 같이 모이고 식당에 봉사한다고 같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수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분들끼리는요, 서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덕분에 제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인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요, 구미호 9.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여자는 아무한테나 무슨 이야기든지 뜬금없이 꺼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요. 그분하고 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통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이 사람 보고 새신자가 왔는데 오자마자 언니 계속 부르고 지냈잖아요. 해외 선교 여행 간다고 주민등록증 까봤더니 나보다 2살이나 아래네. 이래도 여성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은 수직 체계가 만들어져야 얘기를 하는 거지 여성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억울한 게 요건데, 요 멘트 할 테니까 여자분들은 아싸 하시고 남성분들은 에이씨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셔도 새끼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참 불쌍한 시대가 됐죠. 저는 상담 전문가로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참 세월이 갈수록 요즘에 남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에 남자들 설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귀가 기피증에 걸려 있더라. 집에 들어가면 아내로부터 모진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 이게 한국 남자들의 비애예요. 자, 어쨌든 이혼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혼은 남자들이 이혼의 주체였고 여자들이 쫓겨나는 시기였죠.
그때는 소박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 갈라지는가 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종환 씨라는 가수가 자기의 가수 인생을 바꾸는 노래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1997년도 발표된 노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뭔지를 잠시. 자, 강사가 기타 잡을 때 우월을 해주는 분들은 자식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타 볼륨 좀 부탁드립니다. 자, 1997년 노래였어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래 맞죠? 그죠?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분은 이 노래 덕분에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르게 돼 있었고요. 한국 사람이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노래가 나오고 1년 뒤쯤 제가 11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특강 강사 요청이 와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저기 이제 단풍 구경 가는 건데, 웬 젊은 집사 하나가 돌아올 때 갑자기 이 노래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버스 안에 떼창이 막 벌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 버스 안에 그 조수석에 장로님이 타고 있었거든요. 선탑자로. 그 장로님이 교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니 내릴 때 그럽디다. 요즘 복음 성가는 참 은혜롭네요. 라고. 자, 이분은요, 이 노래 덕분에 이제 국민 가수가 됐는데, 자, 이게 97년도 이 노래가 알려지고 98년도, 99년도가 되면서 한국 부부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예전에 쫓겨나는 여자들이 도리어 이혼의 주체가 되고, 그때부터 일명 쫓겨나는 남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일명 매 맞는 남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기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 전문가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IMF 때문에 남자가 경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자가 쫓아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여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자는요, 남자가 실직을 했다, 직장을 잃었다, 수입이 없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팔을 갖다 붙이고 본인이 고생을 준비합니다. 이 여성의 특성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고, 다른 나이가 지긋한 경험 많은 부부 전문가가 이 노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무슨 놈의 대중가요 하나가 사회 풍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냐,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요, 그 노래 때문이다 말한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단 아무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혼 연차가 20년 이상 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이거 컨테이너 박스라고 그러는데, 분노의 크기, 되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여성들보다 화를 10배 많이 냅니다. 맞다고 좀 해주세요.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부부 상담가로 일을 쭉 했었고요. 그동안 부부 쌍수, 집단 상담까지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이렇게. 그럼 상담실에 와서, 부부 세미나에 와서 이런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하소연하는 여성들의 얘기가 몇 가지로 집약됩니다. 그걸 나열해 볼 테니까 여성분들 맞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이기적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아져요. 그리고 걸핏하면 삐쳐요. 작은 일에도 삐치고요. 한 번 삐치면 오래 가요. 그리고 걸핏하면 성질내요. 남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요. 그리고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 말은 엄청 잘 들어요. 그리고 귀가 얇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공통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 이제 맞아요 준비하시고요. 자, 남편들이 와서 이런 아내 때문에 힘들다 말하는 요소들입니다. 여자가 너무 땡땡거려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를 시키면 고맙다 말하지 않고 다른 일을 또 시켜요.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절대 믿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불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그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남자들이 분노 표현을 할 때 여자는 분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 박스 크기가 기본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드디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때 하나가 더 들어오면 속의 끝까지 완전 다 터지게 돼 있는데, 이걸 회색 스탬프의 교환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넘어가면 여자분들은 더 이상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다 해서 출발을 하다가 가게 탁탁탁탁 깎여 나가면 무섭다가 우습다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반대로 결혼할 때 우습다 해서 출발을 하다가 한 대 터지고 두 대 터지고 세 대 터지고 네 대 터지면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면서 무섭다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연차가 20년 넘어가는 남자들은요, 예외 없이 아내를 무서워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어느 부대에서 투스타 사단장이 위관 연관 장교들 회식을 쭉 하고 있다가 옆에 보좌하는 무궁화 3개짜리 보좌관한테, 참모장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 지금까지 군인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평생 난 살면서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이런 거는 나는 해당되는 게 없어. 나는 세상을 살면서 겁나는 게 없어. 김정은이 까짓거 한번 붙어보지 겁 안 나 그놈. 하나도 겁 안 나거든. 야, 근데 요즘에 와서 마누라가 무서워지더라. 그랬더니 참모장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아니 사단장님, 사실은 저도 마누라가 무섭습니다. 야, 너도 그렇냐? 옆에 인사참모 무궁화 2개짜리 너 이야기 들었지? 너 어떻냐? 저도 마누라 무서운데요. 옆에 작전참모 너는 어때? 저도 그런데요. 야, 부관참모 너 어떻냐? 저도. 이놈들 봐라, 냅다 맞네.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자, 제군들, 지금 우리가 밥상에서 지금 마누라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통계가 많은 것 같아. 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통계 한번 내보자. 자, 마누라가 무섭다 이렇게, 내가 볼 때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우측, 해쳐 모이자. 이렇게, 나는 마누라 안 무섭다 이렇게 모이자. 해쳐 모여 했더니요, 전부 다 이쪽으로 싹 다 모였는데 결혼한 지 2달 된 김소희가 거기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차례 자세로. 그래도 김소희 네가 체면 살렸다. 야, 그래도 군인 정신은 살아 있어야지. 저놈은 신혼이라서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건가? 야, 너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마누라 안 무섭냐? 그랬더니 김소희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그럽니다. 무서운 건 모르겠고 말입니다.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쪽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여성들이 전부 다 20년 넘게 참아온 분노가 속에 다 찼는데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노래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죽일 테면 죽여봐 이놈의 인간. 결혼 연차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20년 차 이상. 자, 그래서 판도가 달라지게 된 개념들이 됐는데요, 남자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현상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진 귀가 기피증 또는 귀가 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상 남자들은요, 집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청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은요, 안양천이라고 이제 그 목동으로 연결되는 안양 쪽에서 그 안양천이라고 개천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휴일 오후에 자전거 타고 나가보면 개천 다리 밑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거라도 하는 남자는 천만 다행이고요, 이거 못하는 남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은 없고 배운 거는 없고 놀 줄은 모르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산에 가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휴일에 산에 가보시면 산에 가는 사내들이 사내 못 사내 그러면서 다녀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야산이라서 시간이 남아있고요, 요즘엔 춘분 지났으니까 해가 길잖아요. 오후 늦은 시간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해는 아직 남아있고 시간은 뭔가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에 50대 이상 남자들이 노래방에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남자들끼리
한국의 노래방이 처음 나왔을 때 주제가 불렀던 게요, 전 국민들이 요거 불렀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 노래 불렀어야죠. 어깨동무하고 막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이 노래 불렀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렇게 불렀다가, 그런데 중년 남자들께 50세 이상 남자들끼리 노래방을 가면 이 두 노래 안 부르고요, 자기들만의 주제가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어깨동무를 쫙 하고 동지애를 느끼면서 주제가를 불러 제끼는데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가자. 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요, 일단 이 노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 노래를 쭉 보면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일까요? 안 한 남자일까요? 가사 속의 주인공. 왜 하필이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라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네 집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남한강이 쫙 흐르고 있고요, 겨울이 되면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는 그런 쪽이고, 자기가 신혼집을 꿈꾸면 남한 강변에 집을 딱 짓고 그런 걸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는 그따위 가사 쓰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아내의 얼굴은 하나도 안 예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을 영어로는요,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17세기 영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보통의 얼굴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개 돌려보시고요, 화장 곱게 하신 분들 향해서 오늘 화장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판타스틱하네요, 앙드레 긴 버전으로 얘기해 줍니다. 빨리 우와 해주시고. 자, 그런데 집에 가면 뭐 하지요? 메이크업 했던 거를 집에 가면 아직 다운까지 간 거 아니에요. 다 메이크 상태로 내려와요. 지금 보통의 얼굴에서 업 시켰다가 보통의 얼굴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메이크 다운 상태입니다. 저는 여자는 방구 안 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살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아내가 방구를 끼는 거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거. 똑같이 방구도 끼죠, 입에 냄새도 나죠, 이빨도 뿌득뿌득 갈기도 하고 장구대도 하고 그러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담교회로 오는데 말이죠, 침례 교인이 아침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하는 남자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성동구 쪽에서 김종환 씨하고 강사 대기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강의하러 왔고 그 양반은 노래하러 왔고, 그 동시에 강사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노래할 때마다, 노래를 쓸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곡을 쓴대요. 노사연 씨의 바램 같은 노래도 다 그런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쓴 노래들인데, 그러면서 언젠가는 대중가요로 내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쓴 노래, 자기 아내에게 바칠 노래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노래가 2008년도에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CCM 가서 박종호 장로님에게 헌정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잖아요. 자,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선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댈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자, 결혼하기 전에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런 노래를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 말은 못하더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혼에 관한 환상 또는 판타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저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방향 잘 잡으시고 이렇게. 자, 제 말이 끝나고 나면요 동시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소리를 질러줍니다. 크게 낼수록 소리가 시원할 거고요. 여러분의 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옆 사람이 덜 민망하게 돼 있어요. 자, 준비합니다. 제 말 끝나고 나면 하시면 됩니다.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안 돼, 이거 약해요, 약해. 세게 하시, 그게 세게 힘있게 다시. 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요 정도. 자, 이 정도. 이번에는 이를 깨무시고요. 이를 콕 깨무시고 지랄하고 자빠진 대로 갑니다. 자, 결혼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겠지. 요 생각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결혼한 여성들보다는 결혼 안 한 미스들이 요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 테이커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고 말 끝나고 나면 남성분들 웃기고 자빠진다 혹은 지랄하고 자빠진다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성분들 따라합니다.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자, 남성들 그래도요 청주는 살아있네. 그래도 저기 서울 쪽은 이 말 했다가요 지랄했다가 아내가 째리면 확 죽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남성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여성분들 똑같이 응수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평강공주가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자, 여성분들 보세요. 다 막 도끼를 품었잖아요. 다들 보면. 이런 걸 결혼에 관한 판타지라고 그럽니다. 대중문화가 심어놓은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남자, 뭐 옛날에 뭐 해를 품은 달도 있었고 뭐 태양의 후예도 있었고 요즘에 어떤 드라마 있죠? 뭐 하나뿐인 당신 그런 것도 있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가끔씩 보는 영화니까 다른 드라마니까 그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런 남자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극작가가 죄다 여자분들입니다. 희망하는 남자 상을 그런 거지 실제 남자는 그런 남자 없습니다. 제가 경북 구미에서 여러분 그런 남자 지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웬 아주머니가 뻘떡이 나더니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같이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있어도 그 짝한테는 안 갈 거예요. 그런 걸 대중문화가 심어놓은 판타지라 그럽니다. 자, 아까
이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가기 직전인 2만 불 간 넘어서는 그때였는데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2만 불의 저주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되기 전까지는 돈, 학력, 외모, 자동차, 아파트, 사는 지역,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데 2만 불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거 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국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가 처자식 굶기면 안 된다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본인의 몸이 부서질 것도 감수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남자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한국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최소 50대 후반, 60대, 70대 남자들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처자식 굶겼냐? 그것만 해도 아내 쪽에서는 땡큐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엮이는 가정들은요, 남자가 돈도 안 벌어주면서 막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냥 고집도 피우고 그런 정말 술상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밥상 뒤집어 엎고. 그 엮이는 중에 엮이는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술 소비량이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날이면 날마다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그렇게 맞아야 되는 나라. 모든 모임이 기승전 술로 끝나는 희한한 나라. 결혼식 축구하러 가서 마지막에 술 먹는 날, 장례식 위로월에 가서 마지막에 술 먹는 날, 체육대회 하루 종일 운동하고 마지막에 술 먹는 날, 등산 갔다 와서 마지막에 술 먹는 나라. 이 나라 다 그렇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자,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그런 가정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돈만 성실히 벌어다 주어도 남자로서 이거였어요, 아주.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처자식 굶겼냐? 라고 해도 땡큐 했는데 1990년대 이 노래가 나올 시점에 와서는요, 여성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자식 굶기지는 않았지.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자, 그러면 누가 멘붕에 빠질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멘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남자는 생존 전문가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생존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거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전문가로 만들어집니다. 창조 순서에 하면 아담은 혼자 창조되어서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속에 있었고요. 남자는 그래서 마누라 없어지고 이혼당하고 새끼들이 다 흩어져도 일 있으면 남자는 살아갑니다. 여자분들이 볼 때 거의 사람 수준으로 측정이 안 되지만 남자는 일이 있으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왔을 때 기본적으로 남자가 있었죠. 이렇게 처음부터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욕구 단계설이라고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급박할 때는 둘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을 하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로. 누구 목소리가 커진 거지 그러면?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죠. 자, 관계 전문가인 것을 증명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부부 세미나 할 때 쉬는 타임이 되면 물 먹으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자분들은 물 먹으러 나가서 본인이 목이 마르면 본인이 물 마시고 그 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남편 갖다 줍니다. 맞죠? 어떤 여자분은요, 본인도 목이 마르지만 일단 나와서 물부터 받고 난 다음에 남편 먼저 갖다 주고 자기는 뒤에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물 마시러 나가잖아. 이렇게 물 마시러 가면 물 딱 마신 다음에 컵을 딱 놓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요, 아니 내 물은 물으면 성질을 확 내면서 언제 갖다 달라고 했냐? 그래서 여자들은요, 결혼하게 되면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도 마르다? 남편 목도 말라요, 이제. 근데 남자들은 결혼했어도 지 목이 마르면 누구 목만 마르다? 자기 목만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나도 물 갖다 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다가 속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해줍니다. 알려줘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생존의 문제를,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대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렇죠. 네. 박수 안 보내주셨으면 제가 숨막혀 죽을 뻔했어야지. 그때는 교육의 목적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 친척, 가문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때는 공부만이 생존의 비법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제도화된 교육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잘했던 것은 당신들은 몸이 부서져도 자식들만큼은 학교로 보내서 공부시켜준 게 가장 잘한 일이었고요.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공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상담을 저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한국은 공부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학교 제도가 어디에서 왔을까 탐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학제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미국의 근대화된 학교 조직은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 제국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프로이센 제국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고 프로이센 제국, 독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프로이센 제국 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좀 센 나라가 돼볼까, 뭐부터 해야 될까 물어보았더니 국민들이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글을 가르치자 해서 가르친 게 구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외국어 하나 가르치죠. 우리로 말하면 영어에 해당되죠. 그리고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학문은 수학입니다. 포탄 쏠고 계산해야 되고 병력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근대화된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 교과로 삼고 주요 3교과로 만들고 나머지를 부가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됐죠. 최고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교육시키는 거,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때 나라가 원하는 똑똑한 시민 만들어내기 하고 전쟁할 때 필요한 군인 만들어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대화된 학교의 군복과 학교의 교복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인지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세 가지를 오해받습니다.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고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의 생존의 3교과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도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 되던가요? 눈치껏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그렇게 도움 되더냐고요? 아니죠. 그건 안락의 조건, 편리의 조건인데 행복의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행복의 3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맞죠? 자,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어째서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흔해 빠진 악기 하나 못 다루다가 죽으실랍니까? 요즘에 은퇴하는 사람들요, 고민이 시간은 많아졌는데 뭘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음악, 미술, 체육 쪽에 준비를 해야 행복하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음악을 모른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5년 동안 갯돈 부어서 크루즈 갔다가 죽는 줄 알았대야죠. 남들은 부러워 죽겠는데 왜 죽겠느냐 했더니 밤마다 파티를 하는데요, 미치겠더래요. 정말 그거 싫어서. 왜? 음악의 젬병이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음악에 탁월한 달인이고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춤을 잘 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마다 벌어지는 파티가 이 사람은 천상의 파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의 3교과는 뭐라고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더더욱 필요해지는 기능이에요. 한국은요, 제가 한국의 교육 제도를 쭉 탐구해 보니까 질문이 없는 나라예요. 질문이 있긴 했었죠. 보통 수업 시간 딱 들어오면, 자, 오늘이 5월 보자 10일 10번 알아서 일어났네. 자, 지난주 복습하자. 임진왜란 발발 연도 얘기해봐. 그러면요, 1592년 답하는 놈은 괜찮은데 그나마 못하고 그 대답을 했더라도 그때 몇 명 쳐들어왔지? 그 다음 질문에서 막히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자, 지난주 공부한 것도 모른다고 이제 엎드려 뻗쳐 있어 이렇게. 그렇게 이제 10번이 일어나는 순간 11번, 12번, 13번 긴장을 쫙 시작을 하고 20번, 30번, 40번 긴장을 쫙 시작을 하고 10번이 일어났던 동서남북 긴장을 쫙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다가 선생님이 대답 못하는 10번 너 나와 엎드려 뻗쳐 있어 하고 난 다음에 20번 하는 순간 11번이 옆에서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교육 방식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를 갔더니 국영수 위주의 교과가 아니고 음악미술 체육 교과로 중심이 돼 있대다. 학교 가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원래 교육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해야 맞는 건데, 게다가 한국은 4가지 교육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랩으로 표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비트 박수를 주시는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자, 입으로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시작. 여기서 발음을 빼서요. 다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이렇게. 여러분 닮아가잖아요, 다. 랩은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이 비트 박수 주셔야 돼요. 한국의 교육 단계 4단계. 자, 갑니다.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이 나라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를 나와도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밖에 몰라요, 아주. 이걸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막 17, 18세, 20세 막 성인 올라가는데 정신 나이는 2살 미만의 영아기에 고착돼 있어가지고 자기랑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는 타인이라는 개념이 안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물을 엎질러 놓고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엎질렀습니다. 이건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 대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누가 갖다 놨어 여기다가. 누가 물을 여기 갖다 놔서 나를 쏟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정신 레벨이 1-2살 미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쓰는 언어를 도발적 언어란 말을 쓰고요. 절대 존중하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입만 꺼내면 화살을 팍팍 쏘아대는 말을 합니다. 대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밥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랬다는 사실들. 자,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3만 불 올라서 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인구 5천만이 되는 나라 중에 3만 불 넘어서는 7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외모는요, 국제사회에 나가면 통하는 외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20년, 30년, 40년이 된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를 가장 잘 유지하는 특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싸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관적 만족감은 가장 떨어지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말러의 비너스상 있죠? 팔이 없는 비너스상.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 여자 똥땡입니다. 그때의 기준은요, 여성이 가슴이 풍만하고 몸집이 적당히 있고 이렇게 풍만해 보이는 여성이 행복의 미인에 들어갔지, 요즘에 말라깽이 여자는 행복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요, 어디 나가시면서 자랑스럽게 자신만만하게 자, 엄지를 칙 세우시고요, 어깨를 옆상 툭툭 치면서 나 르네상스형 몸매야,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생존의 시대에서 이제 관계 시대로 오는 바람에 누가 더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존의 부분을 아무리 책임졌더라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못 배우면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부산이란 도시는 고독사의 도시라고 오명이 붙었는데요. 왜 도크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막 돌아가신 지 3개월 뒤에 발견되고 6개월 뒤에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들 있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는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없다고 답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할머니들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 돈이 없어도 관계의 규제이기 때문에 아무 학원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내 고향 보시면 시골의 어디 쪽에는 남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여자분들만 남았는데 아예 마을 회관에서 공동생활합니다. 아예 가능하지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자, 이때 남자들이 배워야 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 관계의 전문가를 만드셨고요. 여성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탑재된 기능이 just speaking 기능, 그냥 말하기 기능이 있어요. 여자는 아무 목적이 없어도 아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꺼낼 수 있는,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게 여성의 기능입니다. 이걸 just speaking 기능.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디 놀러 갔을 때 말이죠, 어디 가서 뭔가 빌려올 때도 남편 보고 여보 좀 빌려와 그러면 남편이 성질냅니다. 제가 그걸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불편해하고. 근데 여자들은요, 빌려와 그러면 가서 기분 좋게 그냥 빌려옵니다. 가서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이게 just speaking 기능, 아무하거나 친밀감을 맺는 수단도 들어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배워야 될 기술은요, just speaking이니까 just listening. 자, 손 들어 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법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세 가지가 just listening이에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들은 주로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초를 치는 경우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남성들만 따라해 봅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자, 남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요, 뭔가 목적을 두고 해결을 바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습성화되어 있어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just speaking 기능이라 그러는데, 일반 관계에서는 여러분 just speaking, 그냥 말하기.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사람하고 나란히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그냥 just speaking 기능, 아이고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이렇게 피상적인 말이라도 건네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just speaking 기능, just listening 기능.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보통 교회에 왔더니 다음 주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오늘 교회에 왔는데 옆에 앉자마자 아무 얘기나 꺼낸다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랫동에 아랫집에 밤늦게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삿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라인에 내가 10년 넘게 살아서 사람들 얼굴을 죄다 아는데 웬 낯선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아랫집 아줌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 생김새가 꼭 불독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여자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지요? 어머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이게 just speaking 기능이니까. 그 얘기를 남편한테 꺼내잖아요. 여보 올해 아랫집에 이사 왔거든. 그런데 우리 나이 내가 10년 넘게 아줌마들 얼굴 죄다 알잖아. 낯선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길래 아랫집 아줌마구나 싶더라고. 그런데 그 아줌마 얼굴이 꼭 불독같이 생겼더래. 그러면요, 남편들이 성질을 확 내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는 이야기야. 아니 뭐 이사 오라, 내가 이사 오라 그랬냐? 그리고 당신 요즘 기도 안 하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길래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래? 그 여자가 뭐 공부면 당신은 뭐야, 공부 할아버지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성이 희망하는 남자는 그냥 뭘 해주면 되죠? 그래? 뭐 그랬어? 그래? 뭐 그렇게 반응하면 지나갑니다. 그냥 just speaking에 just listening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센스 있는 남자는요, 거기다 유머까지 더해서 아내 기분을 확 좋게 만듭니다. 아유 앞으로 그 여자 엘리베이터 탈 때 당신 기분 좋겠어. 왜? 아니 당신 얼굴이 그 여자 덕분에 돋보일 거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죠? 그래서 사람이
부부는 사랑보다 앞서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예의예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전통 가정은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아내, 이렇게 가서 아내가 3순위였다 옛날에는.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아내를 1순위에 두는 거고 이렇게 순위를 맞춰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어떤 남자분한테 부부 세미나 중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재난 상황이 생겼고 낙하산은 몇 개가 없고 제가 아내나 어머니나 둘 중에 한 분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남편분이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멍청한 남자야. 이 공간 안에 지금 부부들만 와 있는 자리인데 니네 이 엄마 있냐 없냐?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냐 지금?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인간은 지네 엄마한테 낙하산 주고 나를 안 줄게 아마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지금 모인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당연히 아내죠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 이놈의 인간아. 그래서 사랑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예의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중에 교회인데도 막 말 많고 탈 많고 뭐 부모 자식 간에 간음 사태도 있었고 막 쟤는 뭐 은사 문제도 있었고 시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고린내가 많이 났던지 어느 교회에 있을까요, 여러분? 야, 교인들 성경 수준이 되게 높네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양해서 교인들을 다시 되살려 놓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오, 정말. 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낸 내용이 사랑이었지요. 그 사랑의 내용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건데, 자, 남자가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될 수단이 뭐라고요?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내가 20주년 기념식 때요. 남편이 자상한 남자라서 막 때마다 반지 사주고 립스틱 사주고 이벤트를 항상 해주는데 아내가 신신당부에 때 여보 이번 기념일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되 선물 절대 사지 말라고. 그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딱 1시간만 나하고 데이트 해주면 돼. 뭐 어렵지도 않은데 돈도 알고 좋네. 그래가지고요 생일밤 맛있게 먹고 카페에 가서 이제 호젓한 데 가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조건이 뭐였느냐? 남편이 절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쓰는 거였어요. 딱 3마디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네. just listening만 하라고 이렇게 그것만 전해주고 얘기를 쭉.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딱 잡고 앉았는데 여자가요 25년 전에 만나기 전에 사건부터 얘기를 꺼냅니다. 이걸 여성들이 가진 흘러간 옛노래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연결되게 돼 있어서 그거 꺼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꺼내는 남자가 성질이 확 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여보 약속했잖아 3마디만 하기로. 내가 그랬어? 그게 지나가고. 그래서 한 40분 50분 지나갔더니요 남편이 그래서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고 설명을 하거나 항변을 못 하게 돼 있고 반드시 뭐라고요?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것만 하라고. 그 얘기를 끄떡끄떡 가다 보니까 한 50분 좀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떡끄떡 이렇게 그러다가 남편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랬겠네 하고 진심이 담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더니 아내가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듣기만 잘해주어도 아내를 엄청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분들이 기대하는 남자가 그런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할 거 보통 아내들이 염두에 두는 거 남편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꿈 깨십시오. 남자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있긴 한데 그나마 그건 대외용이지 대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귀는 집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접혔던 귀도 다른 여자가 와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나올 때 열렸던 귀도 옆에 아내가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남편이 수준을 높여서 다른 여자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든지 이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여성 쪽에서 다른 여자인 것처럼 변신하든지. 묘한 것은 요만큼만 바꿔도 자기 마누라인 줄 모릅니다. 아직 남자처럼 단순한 족속이 없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써요. 자, 여자분들 손잡으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뚜껑 열어보면 그 집 남편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남자를 다루는 기능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배필이란 말이 나오죠. 배필이란 말은 짝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헬퍼란 뜻입니다. 돕는다는 말의 기본 전제는 도움을 주는 쪽에서 도움을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배필로 만드셨지만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성들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남자는 자기 할 일만 알아서 해주어도 여자를 엄청 돕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할까? 이게요, 아까 우아와 아싸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너는 코끼리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알았다 그냥 코끼리 말씀은 하시지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호응이 없을 때 재미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옆에서 우아를 외쳐줄 하와를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천부적인 말의 능력을, 언어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말 발달이 누가 빠르죠? 여자아이들 월등히 빠르잖아요. 한 7살 아이들 노는 때 보면요, 남자아이들 30살 배기 무슨 애들, 남자아이들은 생존에 관계된 단어만 나열을 합니다.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똥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은 롤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역할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 경청 다 해줍니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여자아이들은 롤플레이, 즉 소꿉장난하면서 막 노는데 무슨 애들은 단순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지고 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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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붕 이런 거 하고 놀아야지. 그러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는 아담이 옆에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우와, 이거를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just listening 기능을 익혀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법을 알아야 돼요.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는 모든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들어있어서 유능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부 세미나 때 이러면 그럽니다. 강사 기타를 치면 여보 당신도 기타 좀 배워봐. 기타 치니까 되게 좋잖아. 그럼 성질을 확 내면서 안 배웁니다. 이럴 때는요, 여보 당신도 기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아마 당신이 기타를 안 배워서 그렇지 배우기만 했으면 한 석 달만 지나면 저 강사 실력은 잽도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셔야 시작합니다. 모든 남자는 능력이 있다 없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끼리요, 요즘에 돈 많으니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세상에. 옛날에 돈 많은 컸는데 만원 들고 시장 가면 꽤 시장반이 무거웠는데 세상에 그저께 현금 들고 갔더니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뭐 샀더니 세상에 꼴랑 만원 훅 가는 거 있죠. 내용이 뭐예요? just speaking 내용이 물가가 비싸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럴 때 맞장구 치죠. 맞아요, 옛날에 만원 되게 컸는데 막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온갖 얘기 다 하는데요, 남편한테 그 얘기합니다. 여보 만원 들고 시장 갔더니 세상에 꼴랑 요거 샀는데 만원이 훅 가더라. 그래서 남자들이요, 그래 당신이 박봉이 남편 만나서 알뜰 살림한다고 고생 되게 많지. 그래도 그렇게 알뜰해 준 살림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교과서에는 있다 그러는데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남편이 성질을 확 내면서 그래 네 남편 돈 못 번다 왜?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와.
당신 머리를 천재로 만드셨는가 봐. 아니 어떻게 코가 길다고 코끼리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천재로 만드셨는가 봐. 대단해. 이름 부를수록 입에 쫙쫙 감기는 거 있지. 야 대단해 대단해. 하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줄 때 아담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뭘 외치고? 아싸를 외치고. 자 그 다음 거 오라 그래. 그 다음 거. 그래서 흔히 남자는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기억할 것은요, 칭찬의 법칙의 5대1의 법칙. 여자에게는 한마디 칭찬할 거를 남자는 몇 번 해야? 5번을 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거. 테니스 점수는 여러분 5번을 이겨야 1점 올라갑니다. 자, 손 내밀어 봅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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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요리에 한 번으로 계산됩니다. 칭찬했는데 3개만 하고 4개를 안 하잖아요. 본인이 생색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자고 그랬더니 여보 당신 고마워. 당신 같은 남자 없을 거야. 당신 최고야. 그걸로 끝. 2개 모자라잖아요. 본인이 생색냅니다. 내려가 봤더니 남자는 아무도 없더래. 다음에 내가 또 해줄게. 그러면서 본인이 꽤 괜찮은 남자인지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게 독처하는 남자가 우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와를 통해서 뭐 해주라고 가서 호들갑 떨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담이 살만 나게 하라고. 그래서 우아와 아싸가 통용되게 만든 거에다. 그래서 5대1의 법칙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걸 증명했는가 하면 미녀 가수 김세레나 씨가 증명했습니다.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영감 왜 불러 얘기했잖아요.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상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아라고 해줄 때 살맛이 나게 돼 있고, 그럴 때 본인은 뭘 외친다고 해다? 아싸를 외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최고를 만들어줄 때 남편은 아내 덕분에 살맛 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성은 도와주는 주체지만 본인은 어떤 감탄사를? 우아를 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마칠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때 성경에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에덴 동산을 사용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죠. 사용할 주체는 아담과 하와인데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이걸 역설의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관계에서는 주는 쪽이 더 행복하게 돼 있고 베푸는 쪽이 더 행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탄일 때 성탄절에 하늘에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늘에서 먼저 기뻐했더라. 이걸 역설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상상해 봅니다. 내가 손님들 초대해놓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쫙 해놨는데 초대받은 손님들은 요리에 갖고 나올 때마다 뭐라고 감탄하셔야 되죠? 우와를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우와를 크게 외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드신다는 말을 쓰고요. 초대받은 손님인데 우와라는 감탄사를 안 외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전문 용어로 처먹는다는 말을 써요. 자, 초대받은 손님들이 우와를 외칠 때 만든 사람은 뭐라고 하죠 그때? 아싸를 외치게 돼 있죠. 크게 외칠수록 어때 이 만든 사람은? 자, 지금부터 백문일답입니다. 내가라고 답을 줍니다. 음식을 만들 때 누가 고생했죠? 누가 수고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치워야 되죠? 그 고생 누가 한 거예요? 돈은 누구 돈 들어갔죠? 나중에 그 음식 누가 또 만들어요? 그런데 그날 누가 더 행복하지요? 음식 초대받은 손님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남편 아내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이 여자가 행복해지잖아요. 남자는 그때 아싸를 외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어서 남자가 살만 날 때 자기가 아싸를 외치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가정과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하고요, 또 가정마다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서로 인사하고 마칩니다. 손 내밀어 보시고요. 서로 4분 이상씩 우와 반말 아싸 살맛으로 주거리 받거니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탄사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서로가 우화와 아싸를 연발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도 서로가 우화와 아싸를 연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 같게 하시고, 또 이 교회는 가정 같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